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이선영이고 올해 50살입니다. 강남의 한 세무사무소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죠. 남편 민수와는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서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오후 6시 7분 강남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탈 때 저는 항상 세 번째 칸 왼쪽 구석 손잡이 앞에 섰습니다. 그곳이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항상 제 뒤에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에 서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고 가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불쾌했어요. 지하철이 붐비긴 하지만 굳이 제 바로 뒤에 설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다른 자리도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할 때마다 그의 몸이 제게 살짝 닿았어요. 가방이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27년 동안 남편 민수 외에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낯선 남자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다른 자리에 서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따라와서 또 제 뒤에 서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제 뒤에 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기한 건 그래도 싫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극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그 남자를 힐끗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외모였어요. 정갈한 인상에 양복도 잘 어울렸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오늘 퇴근길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김없이 제 뒤에 섰고 저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며 퇴근길을 보냈어요. 가끔은 일부러 몸을 움직여서 그와 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 뒤로 기대기도 하고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몸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도 제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그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조심하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와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무언의 게임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연처럼 행동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후 6시 정각에 사무실을 나와서 6시 7분 지하철을 타는 게 제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제 뒤에 섰거든요.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지하철이 출발할 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지하철이 붐벼서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지하철이 더 붐볐는데 그 남자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민수 외에는 이런 접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댔습니다. 그때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몸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다른 출구로 나갔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멈췄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퇴근 후 조용한 데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긴 했지만 따뜻한 인상이었고 말하는 방식도 차분했어요. 매일 지하철에서 배웠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이선영이에요. 서로 이름을 알게 되니까 더 친근해진 기분이었어요. 재훈 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이라고 했고 저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세무사무소에서 일해요. 25년째 같은 곳에 다니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재훈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객실 문이 열렸을 때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민수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수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내일 또 재훈 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지만 요즘 선영이에게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선영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화장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간단하게만 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화장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바뀌었고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새 화장품 샀네? 민수가 물어봤을 때 선영이는 응, 세일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수시로 확인하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요. 누구한테 연락 자주 받아? 회사 동료들이야. 요즘 업무가 바빠서. 하지만 민수는 선영이의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쁠 일이 없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한 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확히 7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7시 30분이나 8시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오늘도 늦었네? 응, 정리할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선영이의 표정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받아줬는데 요즘은 피곤하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핑계로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갱년기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선영이 나이가 50살이니까 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갱년기라기엔
너무 활기차 보였어요. 새 옷도 자주 사 입었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머리 예쁘게 했네. 고마워.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기분 전환이 민수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민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어졌어요. 주말에도 친구 만난다, 쇼핑하러 간다며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어요. 선영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에 재훈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수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선영이 말한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자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보고 싶어요라는 글자 일부가 보였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해 봐야 했고요. 2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민수는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 정작 자신에게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다음 주에 휴가를 내고 선영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휴가 낼 거야. 왜? 어디 갈 일 있어? 응, 병원도 가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좀 있어서. 선영이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래, 알았어.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선영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행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민수는 선영이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선영이가 다니는 세무사무소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물 맞은편에서 기다리며 선영이가 나오는 걸 지켜봤어요. 6시 정각에 선영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방도 예쁜 걸로 바꿨더라고요. 선영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민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 내려갔을 때 민수는 선영이가 3번째 칸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평소에 선영이가 어느 칸을 타는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는 다른 칸에서 타서 연결 통로를 통해 선영이가 있는 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영이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선영이와 굉장히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 남자가 선영이를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선영이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와 그 남자가 함께 내렸어요. 민수도 급하게 따라 내렸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다닌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몇 분 걸은 후 둘은 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들이 멈춘 곳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이었어요. 그것도 시간당 요금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선영이와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둘이 나왔어요. 선영이는 화장을 다시 고쳤고 옷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선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둘 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는 걸 본 후에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선영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에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있을게. 민수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였는데 가정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결혼 생활이 원만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불륜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민수는 어제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네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남의 신원 파악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도 확보해야 해요. 변호사는 믿을 만한 탐정 사무소를 소개해줬고 민수는 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런 사건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2주 동안 300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고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했어요. 27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그날부터 선영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간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김재훈, 54살, 보험회사 지점장이에요. 그리고 탐정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이 남자도 기혼자입니다. 아내와 딸 둘이 있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도 파악했고 호텔 출입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탐정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부인과 김재훈의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영이와 재훈이 서로를 당신, 여보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그 사람은 의심도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탐정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호텔 출입 시간 기록, 함께 있는 사진들, 심지어 선영이가 재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도 만날까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하고요.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김재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혼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김재훈의 재산 상태와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죠. 민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언제 카드를 꺼낼지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좀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선영이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증거를 모은 후 민수는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선영이와 재훈, 그리고 재훈의 가족까지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드디어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상간소송부터 접수했습니다. 김재훈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동시에 선영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민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2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긴 했지만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며칠 뒤 김재훈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었어요. 재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을 거예요. 민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재훈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불륜 사실과 관련 증거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는 직원의 도덕적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며칠 후 재훈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 내부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재훈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재훈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알린 건 아니었지만 법원 서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통이 났어요. 재훈의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딸들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선영이에게는 집에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들어온 선영이에게 민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김재훈이랑 호텔 드나드는 것까지 다 찍혀 있어.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한 달 넘게 증거 수집한 걸 오해라고? 민수는 탐정이 준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호텔 출입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선영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온 거야. 한순간의 실수가 2달 넘게 계속돼. 용서해줘.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과도 완전히 끊을게.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선영아, 나는 네가 거짓말하는 동안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매일 밤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잠 못 이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27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야? 선영이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소문이 퍼져서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다닌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였어요. 김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보험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영이와 재훈은 서로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법적 문제 때문에 만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이 각자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27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신당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원 판결이 나온 날 민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김재훈에게는
위자료 7천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선영이와의 이혼도 민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재훈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내와도 이혼했으며 딸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민수에게 줄 위자료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 상태가 되었어요. 보험업계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되어서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결 후 김재훈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 씨,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민수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났고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선영이는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직장을 잃었고 친정 가족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져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연락을 끊어버렸고 형제들도 등을 돌렸어요. 이혼 후 선영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전 직장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따라다녔거든요. 어느 날 선영이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아니 민수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뭘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민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이에요. 카페에서 만난 선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27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는데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선영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민수는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선영 씨,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재훈 씨와도 모든 게 끝났어요. 연락도 안 하고 볼 일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민수는 선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영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다만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그날 헤어진 후 민수는 모든 정리를 마쳤어요. 집도 정리하고 선영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처분했습니다. 27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김재훈과 선영이는 각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재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선영이는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였어요. 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배신당한 만큼 정확하게 복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을 들을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요즘은 지하철 대신 차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와의 일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가 싫어졌거든요.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신호등에 걸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지하철 입구를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입구 근처에서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뒤쪽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빈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 자리에 선영이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김재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서 차를 출발시키면서 민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 남자도 사라졌고 너도 끝났고 그 자리는 이제 아무도 못 써.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선영이와 재훈이 함께 섰던 그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예전에는 선영이가 있어서 TV를 봤는데 혼자 있을 때는 라디오가 더 편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수는 차창을 열어서 바람을 쐬었어요.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간다. 민수는 그 말을 중얼거리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어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할 수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동료가 물어봤어요. 민수야,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더 편해졌어? 네,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예전에는 항상 선영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퇴근길에 다시 강남역을 지나갔을 때 또 그 자리를 봤어요. 역시 그 여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느끼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선영이와 재훈이 만들었던 모든 추억들이 사라졌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그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완벽한 복수였고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